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인데 내륙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경북 포항 지진 이후 6년 만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지진 감지 신고가 70여 건 접수됐는데 경기도에서도 재난 문자 발송 전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던 미국 아틀라스 항공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손돼 공항 활주로 일부 운영이 12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 이륙과 도착이 연쇄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효영 기자. 네, 양효영입니다. 네, 부안 지진 때문에 아침에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부안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 정도여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대부분에서 크고 작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규모 4.8의 지진 이후에는 오전 10시까지 10차례 정도의 미소 지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고요.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한 뒤 6년여 만입니다. 특히 오늘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안 부근에서 관측이 시작한 이래 이 정도로 강한 지진이 관측된 적은 없었다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3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중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세한 지진 분석이 끝난 뒤 오늘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전국에서 226건 접수됐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37건, 충남 27건, 경기 23건, 서울과 부산에서도 각각 2건, 강원은 1건 접수됐습니다. 소방청은 지진 피해와 관련해 창고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는 내용 4건이 부안에서 집계됐고 전북 익산에서도 주택 담이 기울어졌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전북 부안 인근은 물론이고 세종과 충북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부안에 사는 제보자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빨랫줄이 마구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자, 직접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마당에 있던 강아지도 깜짝 놀란 듯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트랙터 옆에 도랑에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안 고잔교에 있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호남 지역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전북 정읍에 사는 한 제보자는 집 안에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전해왔습니다. 군산에 사는 제보자도 잠을 자다가 흔들림을 느껴서 깼는데 재난 문자가 오기 얼마 전에 흔들림을 느꼈다고 제보해 왔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주차장 CCTV가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들어왔습니다. 자, 부안과는 거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제보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2분 전쯤인
8시 24분쯤에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안전상의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인근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3발전소에서 지진 감시 경보가 발생했지만 모든 원전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 부안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안전 운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8시 35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장소별 그리고 상황별 대처법을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단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집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진은 첨단 과학으로도 예보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기 경보는 가능한데요.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은 붙어있던 지각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지하 깊숙한 곳, 지진의 근원은 진원이라 부르고 진원의 수직 위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는 진앙에서 가장 크고 거리가 멀어지면 점차 줄어듭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P파와 S파가 발생해 지각을 따라 전파됩니다. P파는 1초에 6에서 8km를 가고 S파는 이보다 절반 속도인 초당 3에서 4km를 이동합니다. P파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종파로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S파는 수평으로 진동하는 횡파로 땅을 흔들어 피해를 일으킵니다. 지진 조기경보제는 바로 이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P파로 지진을 감지한 뒤 S파가 도달하기 전 최대한 일찍 알림으로써 대피할 시간을 주는 개념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 지진이 관측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최초 관측 이후 5초에서 10초 이내에 주변 피해가 발생 가능한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의 강도는 규모, 매그니튜드로 표현합니다. 역대 지구촌에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의 9.5 지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입니다. 규모와 달리 진도 개념도 사용되는데 흔들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진도가 세고 멀어지면 진도가 낮아집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활주로상에 멈춰섰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활주로가 12시간 넘게 묶이면서
항공기 650여 편이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 상에 화물기 한 대가 멈춰 섰고 기체 아래로 복구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의 타이어 여러 개가 완전히 파열돼 떨어져 나갔고 노출된 바퀴 휠이 활주로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5분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대형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면서 활주로에 멈춰선 것입니다. 이상 조짐이 처음 발견된 건 그보다 2시간 전인 새벽 5시 3분 사고 화물기가 미국 앵커리지를 향해 인천공항 3활주로를 이륙하던 순간 타이어 파편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이후에도 계속 기체 이상이 감지돼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착륙하다 본격적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천공항은 1활주로를 차단했는데 활주로가 묶이자 항공기 수백 편의 이착륙이 2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다가 문자를 받아서 지금 공항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짜놨는데 갑자기 한 3-4시간 전에 들어가지고 앞서 타이어 파편이 떨어졌던 3활주로도 3시간 반 동안 운행이 차단돼 한때 활주로 한 개만 열려 있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인천공항 4개의 활주로 중 제포당 공사 중인 2활주로를 뺀 3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이었는데 새벽 5시 3분부터 8시 36분까지 3활주로가, 7시 5분부터 1활주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아틀라스 항공사와 제조사인 보잉사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밤사이 강릉에서 지난해보다 6일 일찍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6월에 열대야가 발생했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는 3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어제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이 25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밤사이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된 겁니다. 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에어컨 앞에서 잤습니다. 최근 3년 내내 6월에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엿새나 빨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선 폭염특보에 이어 열대야 발생도 빨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겨진 더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수 온도를 지목합니다. 현재 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가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을 좌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빠르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과 열대야의 발생을 점점 더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등은 물론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등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34.5도, 서울도 31.6도로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까지 오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은 34도, 담양과 포항 33도, 대전 32도, 서울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질 경우 폭염특보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릉 시민들은 푹푹 찌는 열대야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해가 져도 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시원한 강가나 바닷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는 졌지만 여전히 더운 밤. 강바람이 부는 다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쇼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바람도 불고 이 물 쏘는 그 수압에 마음도 시원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9도에서 불과 4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좀 더워요. 백사장에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꽃도 피우고 음료도 즐기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같이 더위도 식히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열 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 실신과 열 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10대와 고령자인 80세 이상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많았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산업 현장도 아우성입니다. 노동자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벌써 가동됐고 냉찜질 팩이 준비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6월 중순이 채 안 됐지만 기온이 벌써 30도를 훌쩍 넘긴 오후. 건조하는 배 위에 이동식 대형 에어컨이 설치돼 내부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가 놓였고 휴식 공간에는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떼약볕에 달궈진 철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열기를 식히도록 마련된 겁니다. 정유 공장도 때이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무실에 냉찜질 팩과 탈수 예방 약품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정, 냉찜질팩 등을 준비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더위하면 떠오르는 지역 대구는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에는 사람이 부쩍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반소매 차림에 시원한 음료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더위를 식힙니다. 6월인데 설마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냐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푹푹 찌고 너무 덥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더워가지고 빨리 이제 다시 실내 같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산업 현장도 일상생활도 벌써 더위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성적 허위 영상물만 최근 3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가짜 음란물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범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딥페이크 사이트입니다. K-팝 아이돌 등의 얼굴로 조작된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AI 합성 기술로 유명인을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건데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서연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SNS에 올려뒀던 평범한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단체 채팅방에 뿌려졌을 때의 공포가 여전합니다. 함께 퍼진 연락처로 성희롱 메시지까지 쏟아져 한동안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은 그 사진도 있고 네이버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저장해서 텔레그램에 뿌리고 당시에는 진짜 집 앞에 누구 찾아올까 무서웠어요.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의심되는 남성을 지난해 12월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특정 안 하고 8월에 신고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또 다른 피해자 민서 씨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봤을 거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지웠던 사진이 버젓이 나체 사진으로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산되는 이미지를 받게 되어서 잠깐 올리고 삭제했던 사진인데 아마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나 불안이 제일 컸고.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는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수된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만 2021년 1,90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과 넉 달 동안 4,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것만 이 정도라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걸로 추정되는데 정작 가해자를 잡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탓입니다. 일정한 경우 IP 등 정보 회신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다양한 경로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성 방법이 무척 손쉬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그 증가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되는 YTN 신규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수사 및 처벌의 한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각종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재건 사업을 앞두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한때 러시아군에 점령돼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고 수자원 시설 등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물관리 당국이 산업도시 개발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장 92개 정도의 면적인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물공급 사업 등을 추진해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한 뒤 기업을 유치해 부차시를 경제성장을 이끌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개발 구상안을 제시하고 토지 소유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Щиро вірю в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успішність цього проєкту. Лише разом ми можемо стати сильнішими і доповнювати один одного.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인 호로독시에서는 지능형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폴란드 접경 지역인 특징을 살려 부차시보다 2.5배 넓은 부지에 미래지향형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Городок дуже важливий як основа, база транзитних шляхів з Європи в Україну, також в Азію. І городок важливий як територія, де може розвиватися успішно економіка, у тому числі ті проекти, які відображені у меморандумі про співпрацю.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자원청과도 만나 물관리 기술 공유 등으로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물공급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차시가 전쟁 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관리 당국은 법률 검토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산업도시 개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전북 부안 부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여진이 잇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안 인근에 계신 분들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시고 축사 등 구조물 붕괴에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